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2020년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S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사건은 안타까운 입주민 갑질로 인한 경비원 자살이었는데, 이렇게 경비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 씨는 아파트 입주민인 70대 할머니로부터 비인격적 대우가 이어지자 2014년 10월 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한 달 뒤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020년 5월 그리고 2014년 아파트 경비원의 안타까운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이동 S아파트의 주민인 심성우 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경비원 최희석 씨에게도 자신의 차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심 씨는 1년 전 최 씨가 입사했을 때도 슬리퍼 차림으로 와서 무례하게 굴었고, 심 씨와 최 씨의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이동 S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달 21일 심 씨의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 씨는 23일 근무 중인 최 씨에게 아직 안 그만뒀냐, 갈 데 없냐, 이 병신 같은 놈아 라고 조롱을 했고, 25일에는 저 바보 같은 놈 아직도 안 그만뒀네? 너 지금 안 그만두면 나한테 100대 맞는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우리 조직원 10명 풀어서 쥐도새도 모르게 땅속에 묻어 죽여버리겠다. 상처 안 나게 때리겠다 고 했습니다. 최 씨는 일찍 아내와 사별한 후 공장에서 일하며 두 딸을 키웠고, 대학생인 작은 딸과 살고 있으며 큰 딸은 결혼해 남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7일 최 씨가 경비실 안에 화장실로 들어가자 심 씨가 따라 들어와서 몸을 문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최 씨가 소변 보고 얘기하자고 부탁했지만 심 씨는 너는 소변 볼 자격도 없다. 그냥 바지에다 싸! 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구두발로 밟아서 최 씨의 코뼈가 주저앉고 발가락뼈가 부러졌으며 뇌진탕 증상으로 전치 3주를 받았습니다. 심 씨는 최 씨를 구타하고 코뼈까지 부러뜨리고 괴롭힘이 계속했고, 견디다 못해 심 씨를 지난달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심 씨는 이 새끼 돈도 많은가 보다 고소하고, 그래 끝까지 가보자. 내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니까 산으로 끌고 가 100대 때리겠다.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심 씨는 최 씨 형이 항의 전화에 난 유명인이다. 명예훼손됐다 라고 하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 씨에게 아파트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고, 입주민들이 달려오자 폭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최 씨가 심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관리소장 동대표와 함께 대책 마련과 산재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심 씨는 최 씨에게 문자로 친형에게 또 이 자식이라고 했다가 코뼈가 주저앉았니? 라고 보내며 마치 형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증거를 남겼습니다. 심 씨는 최 씨에게 사과해놓고 돌아서서 고소하는 인간이 아닌 머슴 최희석 씨의 거짓의 끝은 어디인가 용서할 수 없다. 머슴한테 맞아 넘어져 망신을 당했다. 디스크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고 장애인 등록도 해야 한다. 라고 하며 최 씨와 상관없는 날짜의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심 씨는 2019년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가 생겨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첫 폭행에서 최희석 씨가 밀어 증상이 악화됐다고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그날 밤 최희석 씨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신 뒤 S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입주민들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입주민들은 최 씨를 입원시킨 뒤 변호사도 선임했고, 최 씨는 감사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 씨는 입원 중인 최희석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묻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결국 5월 10일 최 씨는 가족에게 전화로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호소하고 2시간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가해자 심성호 씨는 구형 아반떼 외에 외제차 포드 토로스를 보유 중이고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현재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심 씨를 지난 17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심 씨는 특히 경찰 소환 조사에서 폭행 의혹 관련 주요 내용의 코뼈 골절에 대해 최 씨가 자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음성 녹음을 통해 남긴 유서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 밝혀주십시오.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 노동자 층원 모임은 최 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2014년 강남구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유사 사례가 들어서 이 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전문가는 최근 숨진 최희석 경비원도 주민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014년 사건과 구조가 동일하다. 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의 경비원 이 씨에게 주민 할머니가 아파트 5층에서 음식을 던지면서 이거나 집어먹으라는 말을 했다고 했고 그 이전에도 폭언과 욕설을 끊임없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그동안 쌓여왔던 할머니의 폭언과 인격 모독을 견디면서 일해왔는데 결국 아파트에 주차된 아파트 주민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분신을 기도, 전신 화상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서 한 달여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동료 경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주민들 일부가 경비원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면서 경비원들 또한 본연의 임무에 각종 잡무에 주민들 뒤치덕거리를 묵묵히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아파트 외에도 여러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게 갑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이 크게 회자된 이유는 바로 강남구 압구정동 한복판의 고가 아파트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나름 고소득층이나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고가 아파트에서 주민이 벌인 행동이 너무나도 수준 이하이며 그 결과로서 묵묵히 그들을 위해 봉사해왔던 경비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더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이 분신을 하는 등 큰 사회적 의뢰를 겪었음에도 대부분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심지어 특정 입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씨가 사망하자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할머니는 빈소에 찾아와 사과를 했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모 씨가 사망한 후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이 집단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상대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입주자 대표회 측은 주민 한 개인의 문제이므로 대표회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대표회장은 이미 아파트 주민들이 주문을 했고 성금도 전달했으니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됩니다. 경비원의 사연을 놓고 아파트 주민들과 동료 경비원의 증언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분신자살을 택한 것은 주민들은 우울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사회에 뭔가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치료비와 입원비로 약 2억 원에 이르는 큰 돈을 지불했고 유족들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큰 치료비에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격인 아파트 주민들은 모금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고 정식으로 보상은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이 전원 해고될 처지에 놓였고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에 따른
일종의 보복으로 비춰서 비판은 더 심해졌습니다.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은 해당 경비원들은 집단 파업에 돌입했지만 결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원회 측은 경비업체를 바꾸는 것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기존 경비원들은 전부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2017년 유족이 가해자 할머니와 관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숨진 이 씨와 유가족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할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본인 명의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을 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7년, 2020년 둘 다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횡포로 경비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 2017년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의 죽음에 냉정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사건인 우이동 아파트의 주민은 경비원 최 씨를 도와주려고 했고 이후 최 씨의 가족이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심 씨가 최 씨에게 했던 만행들을 보고 그동안 최 씨가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 느껴져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을 피를 발려 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마음이 편한 걸까요? 제가 경비원 최 씨라도 심 씨의 협박과 폭행을 당하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미필적 고의, 계획 살인이자 타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